안녕하십니까? 제10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은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프라인 현장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고 계신 온라인 참여자분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0월 26일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나라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처럼 우리가 어느 멋진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10월도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10월이 주는 소리들을 우리가 이 10월이 다 가기 전에 좀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일하면서 바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도 많고 계절의 흐름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덧 낙엽이 뒹굴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은행 노란 양탄자도 깔리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주변의 가을의 소리와 가을이 건네는 멋진 그림들까지 하나하나 다 눈에 담으시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제10회 딥테크 혁신성장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주최하고 조슈아 파트너스와 필로소피아 벤처스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총 20회차 중에 오늘로써 이제 10회차를 맡고 있는데요. 6월 말을 시작해서 벌써 10번째 정말 많은 딥테크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AI와 로봇을 시작으로 해서 기후테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탄소 등 뛰어난 기술의 연구자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딥테크 분야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매 회차마다 이 포럼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또 지식과 마음까지 공유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렇게 10회차까지 달려올 수 있었는데요. 본 행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행사가 종료되어도 또 행사 포럼 그대로 내용이 업로드가 되니까요.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들은 유튜브 채널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다시 한번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안내 드립니다. 자, 오늘 오프라인 이 장소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VC 투자자분들과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인사 정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또 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을 드릴 건데요. 또 어떤 분들인지는 미리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앞쪽부터 간단하게 어디서 참석해 주셨는지 성함과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하러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강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우라너스 대표 황일수입니다. 곧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구루인베스트먼트 부대표 박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스테란 인베스트먼트 이사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TU 인베스트먼트의 김민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그 자료실 인턴 사서 유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구소 기업 퍼스트랩에 근무하고 있는 황보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헬스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하고 있는 경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전 스타트업 지점에서 보증 및 투자 업무 담당하고 있는 강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 또 한 분 한 분 간단히 소개만 드렸는데요.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에 서로 교류하는 시간 가지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오늘 포럼의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원자력과 에너지 산업 분야로 구성을 해봤는데 제 포럼에서는 항상 이 연구 성과물과 기술 소개 세션으로 포럼의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기업 한 개사를 포함해서 총 3개의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업별로 약 10분의 소개를 하게 되고요. 또 3개사와 청중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질의응답 시간도 3분이 다 발표하신 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점이 있다면 미리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또 토크 콘서트 시간에 질의응답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실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우라노스입니다. 마이크로우라노스는 기존의 소형 원전들과는 달리 물냉각이 아닌 납냉각으로 안전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들으신 설명과 또 연계해서 들으시면 또 많은 부분 비교가 되실 것 같고요. 핵연료 교체 없는 초소형 SMR을 상용화하고자 연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이크로우라노스의 황일순 대표님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황일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고군분투하는 말씀을 해서 바로 연결을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구온난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은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숙제인데 원자력이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거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IEA가 예측한 것에 의하면 원자력은 2050년에 무탄소 에너지의 거의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왜 그러냐? 너무 커서 돈이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많이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을 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하고 가격이 싸서 지금 2050년에는 탄소의 90%를 이 개발도상국이 냅니다. 그리고 선박이나 이런 원격지에서 내는데 그 시장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숙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냥 작은 것이 아니고 작으면서도 안전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게 물이 아니기 때문에 끓는 점이 1700도니까 멜다운이 제로입니다. 지금 물로 하는 뉴스케일도 멜다운을 10의 9성 이렇게 하면 그 숫자를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앱솔루트하게 제로다. 그러니까 비상대피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 안전성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리고 사용의 해결료가 없다. 고준위 폐기물이 없다. 전부 다 중저준위 폐기물로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해결료를 교체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소위 제3국에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원자탄을 만들거나 테러 물질로 쓰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거기 더 나가서 우리는 원자로를 팔지 않습니다. 리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40년간 쓴다 하면 테이크백 합니다. 해결료의 소유권을 못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이 소위 앰비션을 갖는 것을 아예 원천으로 차단하겠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 저 추산에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약 한 2.5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지금 진입을 선박에 살고 선박 시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 가스 크라이시스가 LNG 크라이시스가 와 있고 미국 동부에서부터 이 유럽까지 지금 LNG 탱크들이 12노트로 IMO의 CO2 컨트롤 때문에 12노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커스터머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거를 25노트로 올리자 원자를 넣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인게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수백억이 투자가 되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체제를 갖추고 IP를 우리가 대량 생산한 다음에 일부를 가지고 국제 합작회사를, 물론 커스터머가 선주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파이로 프로세싱으로 최종적으로는 퓨얼 사이클을 사용 효율을 재활용을 하는데, 미국이 2035년에 원자력 협정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도 승인을 해줘야 될 이유가 2050년 탄소 중립에 가려면 원자력이 없이는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 가격으로 디벨로핑 컨트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값싸, 안전한, 그리고 핵확산성이 없는 이러한 원자로를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공동으로 파이로 프로세싱 플랜트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40년 후에는 이것을 테이크백해서 이것을 완전히 중저준위 폐기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핵연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보내자 하는데요. 이 보시면 납비스무스는 이미 아인슈타인 때 1942년에 제안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소련 시대에 핵 잠수함을 8기를 만들어서 총 80년간 잠수함이 돌아갔습니다. 이미 입증된 기술이에요. 우리는 더 임프루브한 것이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일체형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빙 파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펌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엘렉트로매그네틱 펌프를 써가지고 이것이 40년간 개런티가 되도록, 이미 이 미국에는 소디움 쿨드 패스트 리액터에서 엘렉트로매그네틱 펌프가 40년 수명 전혀 없이, 문제 없이 무빙 파트가 없는 거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리무진 버스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받으면 버스 회사를 하나 살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일기압에서 가동을 합니다.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버스 찍듯이 찍어낼 수가 있다. 문제는 핵연료만 공급이 되면 우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1년에 우리는 1000기의 원자를 생산하고 1년 만에 생산해서 6개월 만에 디플로이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모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소위 cradle to grave, 핵물질은 우리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탄생할 때부터 최종 이 무덤까지 이것을 이제 저희가 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먼저 선박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선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선주들을 먼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주들은 자기가 배를 100척 가지든 200척을 가지든 이 그리스 선주들이 우리 원자로는 절대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겠다. 원자력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좋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만들어서 리스를 해준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40년 후에는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는 걸로. 만약 선박을 팔게 되면은 그 파는 조건도 그 리스가 승계가 되도록 한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선주가 여기에 지금 우리하고 NDA를 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일단 6개월 내에 선박에 설치를 하면 40년간 운항을 합니다. 물론 매 10년마다 IAEA 규정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하고 매 2년마다 우리 원자력 규정에 의한 모든 센서에 대한 캘리브레이션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40년 후에는 우리가 테이크아웃을 그대로 모듈을 테이크아웃해서 이것을 트럭에 싣고 소위 한미 공동 퓨얼 사이클 센터로 갑니다. 거기에는 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을 먼저 거치고, 또 우리가 이 기술은 30년 전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부터 파이로 그린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그렇게 해서 또 고준위 폐기물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고준위 폐기물을 한 번 더 디컨테미네이션 해서 300년 가면 되는
중준위 폐기물로 바꾸는 것이 파이로그린이다. 우리 연구재단에서 6년간 지원해가지고 우리 우수 기술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제 검증까지 받은 기술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저준위 low intermediate and low level waste만 만들어서 이 폐기물은 우리 UC 버클리하고 협력을 해서 deep isolation이라고 2km의 셰일 내에 90도를 꺾어서 넣으면은 전혀 1억 년 동안 방사능 나올 위험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으로 마이크로 우라노스의 황일수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또 자세한 궁금증, 잠시 후에 또 토크 콘서트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기업은요, 퍼스트랩입니다. 퍼스트랩은 집속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나노 분산 유화 그리고 무계면화 성제 소재로 단백질 추출 또 수처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초음파 장비 설계와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황보민성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랩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랩 황보민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퍼스트랩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저희 간략하게 너무 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장품이나 제약 바이오 그리고 페인트, 특수 페인트 도료 같은 제품들 그리고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싱그러드 CNT나 여러 양극재, 음극재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 물질들의 공통점을 저희가 얘기하고자 한다면 이런 섞이지 않는 물질들을 잘 섞고 그 섞인 물질들을 잘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면활성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당연하다시피 그렇게 예전 전통적인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면활성제를 넣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제품 등을 중에 보면 특히 잘 섞이지 않는 남분산적인 그런 물질들을 섞을 때는 최대한 40% 50%까지도 계면활성제를 많이 첨가해서 그렇게 물질을 제조하고 있고 잘 섞이는 수상 제품들이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제품들은 최소 한 4~5% 정도 이상을 계면활성제를 다 넣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면활성제의 급격한 사용은 2021년도 글로벌 사용량을 봤을 때 약 1760만 톤 정도 어마어마한 사용량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계면활성제가 세제나 샴푸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물질들을 섞고 여러 가지 가공할 때 들어가는 그 계면활성제 양은 그 전체 이 1760만 톤의 31%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면활성제의 사용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고성능 제품 여러 가지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다 보면 이 물질의 점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많이 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고함량 제품들 그리고 다기능 제품들을 만들 때 이 계면활성제를 많이 넣게 돼서 점도가 올라가게 되다 보면 이 함량을 더 이상 추가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 입자 표면을 감싸면서 그 기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입자의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약 바이오나 화장품들 제품군에 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적용된다면 어쨌든 인체에 흡수되는 그 흡수력을 계속 방해하는 그런 단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면활성제는 친환경 계면활성제도 있고 여러 계면활성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화학 물질로 인해서 이 계면활성제 유해성에 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논란이 되고 서로 갑론을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제조 방법, 계면활성제를 넣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넣어서 잘 혼합시키는 이런 제조 방법에서 이 계면활성제를 줄이는 방법, 특히 유화 분산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 플루딕스에서는 마이크로 플루다이저라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고압이나 초고압 방식을 이용해서 이쪽에 이 아주 미세한 통로를 통해서 아주 큰 고압을 통해서 밀어넣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화 분산 기술들을 좀 개발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이런 계면활성제를 줄이고 이 물질들을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집속형 초음파 장비를 통해서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고도 물과 기름을 섞는다든지 여러 물질들을 잘 섞고 그 제품의 성능이 잘 발현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하게 한다든지 특히 전력분해 2차 전지의 싱글홀드 CNT 파우더 같은 그 분체 같은 제품들은 계면활성제를 기존 대비 굉장히 낮게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굉장히 올렸고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많이 함량을 낮췄다는 얘기는 그 점도를 낮췄기 때문에 최근 도전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싱글홀드 CNT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0.4%의 최대 함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1%로 올리는 기술 개발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저희 그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보신 디브렉스라는 브랜드는 저희가 9월달에 첫 장비를 상용화를 저희 오랫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퍼스트랩에서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저희가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비록 소형과 연구개발용 두 가지 라인업을 올해 먼저 출시하였지만 앞으로 끊임없이 스케일업을 통해서 전 산업 분야에 계속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에 나오는 생산용 장비는 저희가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시제품 제작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런 디브렉스를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을 새롭게 개편해서 균일하고 안정적인 입자 나노 상태를 저희가 제조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덜 안 사용하거나 덜 사용함으로써 저점도의 그 유지함으로써 저희가 고함량의 제품이나 아니면 성능 퍼포먼스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좀 쌓인 장비들이고요. 쌓인 데이터들이고 특히 잘 안 섞이는 남분산 물질들을 집중적으로 섞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유화분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 고속 교반 방식이나 고압유화 방식에 비해서 집속형 초음파 기술이 더 나노급으로 균일하게 됨으로써 그 유화 분산 성능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제품에 관한 성능을 더 끌어높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유화 분산 장비는 특히 시장에서는 균질하기 호모게나이저라는 제품으로 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균질하기 시장은 전체 균질하기 시장은 30년까지 한 28억 불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저희 퍼스트랩이 집중하고자 하는 나노급 균질하기 시장은 약 9억 5,200만 불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균질하기에 관한 나노급 균질하기에 관한 기술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저희와 경쟁 회사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성능의 유화 분산 장비들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특히 독일과 미국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보시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1위부터 6위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는 독일의 GEA가 단연코 1등을 차지하고 있고 2위 사업자가 마이크로 플루딕스인데 1위 사업자 GEA는 특히 생산 능력, 생산 캐퍼시티와 나노급 입자 제조 능력을 봤을 때 주로 생산 능력이 굉장히 개발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유제품 같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쪽에 맞춰져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2위 사업자인 마이크로 플루딕스가 생산 공정의 제약에 따라서 생산량이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나노급 입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고 저희는 올해 출시한 장비들이 비록 마이크로 플루딕스 생산 장비보다는 그 스케일이 생산량이 좀 작지만 저희가 내년에 나오는 장비를 통해서 이 화살표 반까지 가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 스케일업을 통해서 보시는 타겟 포지션에 위치하면서 특히 나노급이 필요한 제품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희가 출시한 제품들은 과학 연구와 특히 제약 바이오 중에 크게 많은 몇 톤의 생산량들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그럼 작은 양이지만 나노급의 성능이 필요한 제품들을 위주로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국내 하반기에 24년도에 생산용 장비 한 200kg에서 300kg 원데이로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출시하면서 25년도에 저희가 내년에 같이 그 미국과 일본, 유럽에 있는 그 현지 디스트리뷰터들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24년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해외 출시에 연구용, 소형, 생산용 장비를 같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그 장비들의 스케일업을 훨씬 더 키운 그 장비를 양산용 장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 완료하고 출시함으로써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은 섹터에 저희 그 균질하게 호모게나이저를 적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저희가 올해 23년 4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개발된 올해 출시한 제품의 가혹 테스트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 과정 6개월 정도의 과정 가혹 테스트 중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수정 보완을 했지만 그래도 25년도에 저희가 해외 시장에 나가기 전에 그 모든 혹시 모를 그 장비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한된 숫자로 저희가 주문을 제작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장비가 나간 후 국내에서 파이널 테스트를 한 뒤에 25년도에 궁극적으로 저희 첫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POC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퍼스트랩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집중해봤을 때 첫 번째는 고도화된 그 강력한 초음파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소재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 물성을 파악하는 이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많이 봤고 최근에 저희가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한 케이스는 과부라물 수처리 분야에서 PFAS가 요즘 가장 세계에서 아주 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이 PFAS에 관한 부분에 굉장히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럽 내 수입에 관한 금지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하면서 이 문제들이 가장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PFAS는 아주 독성이 뛰어나서 자연계에서는 40년 이상 그리고 인체에 들어오면 4, 5년 동안 계속 머물면서 계속 발암 물질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인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처리하는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U나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물질이고 저희는 이 PFAS에 관한 물성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떤 초음파의 어떤 구간에서 많이 이 구조들이 불소와 탄소의 안정된 결합들이 어떻게 약한지를 많이 연구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저희 장비 디브렉스 장비를 했었을 때 기존 대비해서 12,000배 줄어든 사이즈 그리고 48배 과부라물의 대표적인 두 가지죠. PFOA와 PFOS에 관한 부분에서 저희가 특히 아주 좋은 유의미한 성과를 갖고 현재는 그 국립환경과학원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을지대학교 안전성 평가연구소와 함께 이 부분의 사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표준연구 부원장님이신 조성재 박사님이 현재 CTO로 계시고 이 기술 저희가 이전 받은 기술의 원 개발자인 황보산의 박사가 현재 표준연에 지금 근무하면서 저희와 같이 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퍼스트랩으로 다시 합류하는 걸로 돼 있고 거의 팀장님들급은 다 10년, 15년 이상 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명 더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올해 장비를 출시하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나가고 동시에 스케일업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까지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퍼스트랩의 황보민성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계면활성제를 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위한 유압 분산, 이 장치를 집속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초고도의 기술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또 궁금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또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역시 질의응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발표 기업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김진우 대표님입니다.
요즘같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전기차 충전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많은 분들이 또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늘어나는 충전 전력과 차량 사용자 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충전 자유구역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김진우 대표님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건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김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이 박사님을 포함해서 황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와우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에 맞는 주제 같은데요. 제가 가져온 주제는 조금 한수위 낮추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용어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관점을 약간 바꿔서 앞선 두 분이 먼저 말씀하신 거는 발전단의 공급관리 차원에서 이야기였다면 저는 소비단의 수요관리 차원에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충전 전력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뒷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드리려고 하면서 BECS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린 BEMS라는 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뭘 매니지먼트 하느냐는 거죠. 사실 BEMS의 밑에는 바스라고 불리는 제어 장치가 달려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이제 공조제 장치가죠. 저희는 충전 바스라고 불리는 전력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서 BEMS하고 합쳐서 BECS의 개념을 만든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전기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실까요? 예, 계시는군요. 요즘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사실은 얼리 어답터들이 이미 많이 샀고 사실 캐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발전의 공급 전력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을 다 관리하지 못해요. 수요 전력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6%씩. 데이터 센터도 많아지고요. 전기차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전기차의 소비 전력을 공급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건데 그 전에 보통 전기차를 안 타시는 분들 또는 안 사시는 분들이라 많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카더라라는 그 어떤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서비스 레벨입니다. 충전이 불편하대더라. 충전소가 없대더라.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고 멤버십 카드가 많아야 된다더라.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매년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10g 정도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3분의 2가 가지고 있는 화력 발전소에는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 1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바꾸질 못해요. 기저전력은 항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도 필요한데 송배전 과정을 거치면서 30-40%가 날아가요. 또 건물에 온 것도 다 쓰지 못합니다. 저 여기 한 2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한 근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월 전기료를 내는 시설물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 우리 쓰나요? 안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 핸드폰의 데이터 10기가 비용 내도 5기가밖에 안 쓰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력의 효율화라는 여유전력을 활용하는 방법과 공간의 문제, 어려운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사용자들의 불편함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1번 가변전력 제어 시스템,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충전 솔루션이라는 건 충전 자유구역 시스템입니다. 먼저 에너지 솔루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전의 공급관리, 그 다음에 제어, 그 다음에 수요 관리를 건물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전전기, 태양광전기, ESS 전기 등 여러 가지 다변화된 계통 설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우리 개별 전력, 공용 전력, 충전 전력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하고요. 이건 마치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만들어낸 지능화 가변 전력 제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피부에 와닿는 걸 말씀드릴게요.
전기차라고 불리는 전기 기기를 충전기라고 불리는 소켓으로 매번 연결시켜서 사용해 왔습니다. 소켓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멀티 소켓을 만들었던 겁니다. 충전기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멀티 소켓이 아니라 사실은 두꺼비 집이었던 거죠. 두꺼비 집이 있어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소켓의 개수만큼 분산하고 제어하면서 넣을 수 있는 기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번 충전기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제어부와 충전부를 분리해서 마치 컴퓨터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확장이 무한히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에너지 활용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인입이나 모자 분리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캐파시티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클라우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단순히 뭐 셧다운을 시키고 온 오프를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퍼스트 컴 퍼스트 차지 외에 2대 3대 5의 분산, 타임아웃, 기타 등등의 소프트웨어적 제어 방식을 통해 차세대의 충전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지금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들은 CPO라고 불리는 운영 사업자가 자신의 멤버십 운영 프로그램을 기인해서 과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나의 전기, 아파트 속에 있는 내 전기를 가지고 내가 충전하는데 굳이 외부 사업자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1번 주차장, 내일은 5번 주차장, 모레는 10번 주차장 해도 저절로 정산해서 관리비를 꽂아줄 수 있는 ERP 연계 기술과 자동 인식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파트나 공공 이런 기관 건물들에서 충전기가 설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를 많이 안 타시는 많은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베니핏 드려야죠. 전기차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가 공용 관리비로 내주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1,000원 내던 공용 관리비가 내일은 800원만 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실제로 용인에서 현대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전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금 모두 알고 계시는 간선 설계라고 쭉 늘어뜨리는 직렬 방식, 소켓이라고 부르는 일비 구축되어 있는 걸 리플레이스 시켜서 쓰는 소켓 방식, 세 번째 가변 전략이라는 전력과 에너지와 소프트웨어 제어 방식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 구역에서 전용 설비만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일 것이냐, 아니면 충전 자유교육 시스템이 지금의 주차 문화와 같이 아무데나 주차하면서 전력도 여유 전력을 활용하는 시스템의 비즈니스가 될 것이냐의 구분점입니다. 안 넘어갈까요? 이미 저희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왔고요. 레퍼런스로는 제가 잘 안 되네요. 뒤에다. 여기. 두 개가 넘어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미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만 말씀드릴게요. 한전의 레퍼런스, 카이스트의 레퍼런스, 그다음 R&D 기관, 투자사의 기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미 인증, 지적재산권, 기타 등등을 많이 얻어내 왔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공공 보조금의 목적은 공공성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같이 빨리 쓰게끔 하기 위해서 급속 충전기가 있는 첫 번째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는 곳, 일하는 곳에서 꽂아놓고 잠을 자고 일하면서 충전하는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이 공간이 우리나라 전국 면적의 90%에 해당하는데 아직 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국내 시장은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10분의 1 중에서도 정부가 급속 충전기 위주의 사업을 하느라고 밑에 부분인 SOM, 즉 주거 공간, 업무 공간은 거의 다 비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적어도 한 30%의 마켓쉐어는 저희가 가져가고 싶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주도형 사업인 25년까지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경쟁 장벽을 쌓고, 오늘 충전기 값이 공짜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일이 된다고 돈을 내진 않겠죠? 그러니 그 사람들 대신해서 돈을 내줄 수 있는 사업자, 정부의 룰메이커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자,
그들은 대기업이자 기업들이고요. 결국 돈으로 설치를 하고 그걸 회수하는 렌탈 리스와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다 구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해외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은 거의 탑티어 수준에 속합니다. 빨리 나갈수록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충전기 했다고 해가지고 충전기 제조회사가 아니고요. 전력이라는 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력을 딜리버리하고 니즈에 따라서 전기차 사업자한테 줬으니까 충전 서비스, 건물 내부에서 주면 메가와트, 그다음 한전한테 돌려주면 DR 사업과 같이 저희는 전력 제어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서 건물 안의 작은 한전이자 당근 마켓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모든 멤버들은 카이스트 동기 출신으로 에너지, IT, 모빌리티 분야에 단연감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이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플래그 스테이션이라는 곳이고 1억의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 충전기 20개 구축할 비용으로 저희가 300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김진우 대표님께서 자, 전기차 충전에 관한 또 새로운 충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자, IR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이제 기업 내용 질의응답으로 한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장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형태로 좀 장내를 정리하고요. 그동안 간단하게 커피나 다과 음료를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화장실 잠시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5분 정도 휴식 후에 토크 콘서트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우리 기업 대표님들 앞에 다시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마이크로 우라너스의 황일순 대표님, 그리고 퍼스트랩의 황보민성 대표님, 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김진우 대표님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세 분께 각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업 소개를 또 앞에서 해주셨지만 이번에 좀 기업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워낙 그 대학들로 서울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주축이 돼서 지난 27년간 해온 이 연구의 결과를 이제 사업화한 것인데 우리는 대학의 정신답게 탄소 중립, 특히 핵 비확산 안보를 가진 원자력을 이용한 탄소 중립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저 앞서 좀 IR 느낌으로 해주셨다면 좀 PR 느낌으로 자유롭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퍼스트랩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소 기업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도 2008년도부터 시작된 그 기술의 사업화를 이제 막 저희가 오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또 많은 기관들이 동시에 같이 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 시간을 계속 오래 가지면서도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보민성 대표님이셨고요. 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김진우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들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는 기술 기반 전력 에너지 제어 회사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지금 소비 전력의 효율화가 사실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만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끼리도 효율화를 좀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전력의 당근 마켓을 만들고 있는 전력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
질문을 또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황일순 대표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어떤 분께도 좋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자력 딥테크 분야라는 게 사실은 국내 VC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예산이나 또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부 딥테크 지원의 VC 투자 요건으로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VC들이 먼저 접촉을 해왔어. 대화를 해봤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기부 딥텍을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 VC에서 최소한 3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전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딥테크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받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가 전력 기술일지라도 이 국책 사업에서 도출된 IP를 판매하거나 이전을 또 관계 부처에서 허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력 그 수출 통제를 받고 그거는 안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전략물자도 또 통제를 받습니다. 산업부 산하죠. 이 두 가지를 다 받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팔았다가 얼마 전에 군산대 어떤 교수님이 풍력 기술을 중국에 했다. 이렇게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네. 이 한번 그런 불명예를 당하면 그거는 너무나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의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절차적인 것은 안전위원회와 산업부에 그것을 밟아야 되는데 실제로 외국에 투자를 받는 데는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중기부에서 어떤 사전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국에서 일정을 자꾸 푸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오겠다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대신에 정부를 설득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일단 정부에 우리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정책적인 협의를 우리가 먼저 하겠다 네. 하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혹시 이런 원자력 딥테크 기업을 보유하거나 그 재원을 직접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나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좀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기업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좋은데 지금 중내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더 좋은 기술이 있는 줄 모르고 자꾸 빌 게이츠가 하는 그 유명 인사들의 기술 이런 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쪽 기술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저기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 이름 있는 데하고 손잡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기술이 항상 남에게 돼버리고 또 그걸 수출하려고 하면 한수원처럼 소송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그 문제를 안고 계속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자, 앞서 오늘 강의해 주신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그렇고요. 좀 마이크로 우라너스도 그렇고 이렇게 그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더욱더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역시 감당할 수준 이상의 규모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질문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마련해 보고요. 다음은 이제 퍼스트랩의 황보민성 대표님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3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연구소 기업이시잖아요. 어떤 기관에 어떤 기술을 통해서 출자를 받으셨는지 이 부분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속형 초음파 기술의 특허를 저희가 이제 최신 특허를 기술 이전 받으면서 그 현물 출자를 해서 이제 그 연구소 기업이 됐고 저희 이대주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그 정부 출연연답게 연구 인프라나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스타트업들은 많이 연구든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초기에 좀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서로 협력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뭐 내용 중에 이제 계면활성제를 줄이거나 쓰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곧또 장비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 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들에 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그 유화분산 기술들은 원천 기술, 제조업의 원천 기술 분야라서 그 크든 작든 어느 중요도를 외로하고도 뭐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초기 기술의 단계이기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스케일업을 시켜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하는 분야는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쪽에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어느 정도 저희 기술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화장품의 일부분 분야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어떤 2차 전지의 CNT 같은 부분들에 저희 집중적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장비 스케일업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면서 어차피 같은 메커니즘 유화분산 메커니즘 나노 물질에 관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처리 분야까지 충분히 이제 스케일업을 통해서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차세대 유화 분산 기술로 이제 수처리 장비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사업 영역이 전혀 어차피 같은 장비로 진행이 되는데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근간에 보다 보면 어차피 핵심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아주 강력한 초음파를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트래킹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이 소재 어떤 물질에 관한 물성을 저희가 정확히 연구하고 판단해서 그걸 캐치해 가는 능력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저희가 그 고부가 가치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세계에서 처리되지 않는 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접근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분산 장비로 어떤 조그만 변형을 통해서도 수처리 장비를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네요. 자, 혹시 뭐 퍼스트랩 황범인성 대표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또 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우리 김진우 대표님. 사실은 제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예. 그 충전 문제에 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세종시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좀 충전 장치가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2동에 하나씩 정도는 뭐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구역에 또 그걸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주차난이 심한데 거기가 딱 비어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존의 그런 충전 방식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정해진 한정 공간을 A 용도와 B 용도로 구분을 해버리면 A도 부족해지고 B도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그래요. 딱 이분법적으로 전기차의 전용 공간과 일반 차의 공간을 구분하다 보니 양쪽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주차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차 문화와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하고 또 충전 공간이 전용화되지 않은 곳에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 않는 개념을 적용해야 진정한
충전 자유구역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 공간,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공간에 좀 더 침투하려는 목표를 갖고 계신데 아직도 또 미비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목표를 크게 잡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 업무 공간은 거의 다 비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특정 공간을 찾는 거는 뭐 정부에서 정한 대로 2%, 5%라는 어떤 충전 전용 공간화된 공간을 지정을 해놨는데 이 공간은 전기 자동차의 발전 속도의 양하고 비례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반비례하게도 2030년까지 한 30% 이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충전기는 30%까지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전력에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전력 포럼이니까 생산 부하를 늘리지 않고 우리끼리 쓸 수 있는 전력을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이 가변 전력 제어라는 기술인 것이고요. 공간적인 면으로 보면 어느 면에 주차를 하나 충전을 하고 주차를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잠을 자면서 하고 업무를 보면서 그냥 놓는 곳에서 하는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자동차 인더스트리 말로는요. 내연 기관차는 드라이빙 리필이라고 합니다. 운전하다 뭔가를 보충하는 개념이고요. 전기 자동차는 파킹 앤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전기차를 자꾸 내연기관차의 컨셉의 비즈니스에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의 그 수요는 이 충전을 얼마나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지인들 중에 보면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거주지에서 충전하기가 좀 불편해서 사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 충전 그 기술이 앞으로 좀 굉장히 여러모로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H건설사하고 같이 설계하고 한 장법이 있었어요. 일반 예를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전기차 시설물을 설계하면 한 20개, 30개만 설치를 더 못해요. 하지만 1억이라는 비용으로 뭐 300개 이렇게 설치를 하면 굳이 전력의 설비를 더 추가하지 않고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 공간에 20개가 아니면 몇백 개, 몇천 개를 동시에 넣는 거는 저희가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언제든 딱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분께 좀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시라면 현재 모집하려는 그 투자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건지 우리는 VC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아직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쯤 라운딩 오픈할 예정이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처음에 한 100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리즈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확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퍼스트랩은 지난 8월달에 이제 그 시드 투자 블루포인트로부터 3억 원의 투자 유치가 완료돼서 저희가 이제 실제 장비 출시를 하면서 이제 납품 그 발주가 좀 많이 나간 상황이고 이제 사전 예약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그 나머지 제품들에 관한 발주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금액은 15억에서 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주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잘 조율을 내년 상반기는 조율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황범인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우 대표님. 저희 회사가 스케일이 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프리 A 라운드고요. 시드 투자는 지난 여름에 카이스톤 클럽으로 받아서 지금 팁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보로부터 5억을 받아서 지금 클로징 단계고요. 추가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 지금 프리 A 라운드 오픈 중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IR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 대표님들께 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질문에 나오지 않아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 있으시면 편하게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스타트업이다, 이 창업을 한다 하는 것이 정말 그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벌써 한 40년 전에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상무부에서 굉장히 이걸 장려를 했는데 저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했는데 결국 그 회사들이 나가서 유니콘이 되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도 first mover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 창업 기업들이 first mover로서 쭉쭉쭉 나가줘야지 특히 우리 이제 경제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학 교육도 바뀌겠다. 지금 대학 교육이 안 바뀌면 큰일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이 창업에서 이 새로운 혁신들을 계속 만들어하면 교수들도 마인드셋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대학 교육이 바뀌고 그럼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한 조만 첫걸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육의 미래까지 또 걱정해 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퍼스트랩은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임직원들이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황에서도 우스갯소리로 회사 이름을 패스트랩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다들 즐겁게 자유롭게 일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임직원분들을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보시게 되시면 꼭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저희 퍼스트랩 또한 빠르게 많이 좋은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성장하시는 그 속도를 보니까 패스트랩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진우 대표님 발표해 주시죠. 예, 저는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 말고 약간 꼬집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딥테크 혁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말하는 기술 혁신 외에 정책적 혁신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일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굉장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분이 보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증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어떤 검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시스템은 원바디로 된 기기가 투바디로 된 효율성 있는 차세대형 충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전기는 계량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어라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지금 풀고자 하는 과정에 있고요. 거의 다 풀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적 혁신 외에 정책적 혁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대표님과 함께 토크 콘서트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도 어느 부분 좀 해소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이크로 우라너스의 황일순 대표님, 그리고 퍼스트랩의 황구민성 대표님,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김진우 대표님까지 오늘 또 IR도 함께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제10회 딕테크 혁신성장 포럼 준비된 프로그램은 모두가 종료가 됐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이 총
20번 진행이 되는데 10회차를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로 딥테크 혁신 분야 연구진들 그리고 기관들을 만나보고 기업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중 의견서 설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식순지에 있는 QR을 이용하시거나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을 이용해서 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이야기 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없이 진행돼서 뭐 여러모로 좀 긴 시간 동안 힘드신 점도 있으셨을 텐데요. 편하게 이제 다과도 나누시면서 네트워킹 하시고요. 저희 포럼은 이제 2주 뒤 11월 9일 목요일 2시 이곳 같은 장소에서 또 개최될 예정이고요. 다음 회차에서는 항공 우주 분야를 주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소개해드리고 또 기업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사전 신청도 부탁드리고요. 또 지속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또 개별 연락도 드리면서 일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